텃밭 농사 짓는 제 지인분 중 한 분이 작년에 토종고추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고추 씨앗이나 모종 구입했다 하면 모두 품종 개량한 신품종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 토종이고 청년 시절에 접어들었어야 새마을 고추 등 품종 개량한 고추가 등장하였습니다. 제 고향이 고추 고장이어서 그런지 그 당시 토종 품종도 여러 품종이었습니다. 수비초를 필두로 칠성초, 유월초, 칼초, 우망초, 팽이초 여러 이름의 품종이 있었습니다. 수비초나 칠성초란 이름은 그곳 지명에서 유래하고 유월초란 음력 6월이면 수확을 할 수 있는 조생종이어서 칼초, 우망초나 팽이초 같은 이름은 고추의 모양을 보따서 붙인 이름으로 짐작합니다.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토종은 몇몇 가정에서 화초처럼 길러 내려오다가 영양고추 연구소에서 복원하여 지금 그 품종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토종 씨앗 원하는 분들에게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제 지인 한 분이 토종에 흥미가 끌려 작년에 수비초, 유월초, 칠성초 등의 씨앗을 얻어 직접 육묘하여 재배하였습니다. 옥수수나 완두콩, 배추 등의 작물은 보통 한 달 육묘인데 고추는 아마 채소 중 육묘 기간이 가장 긴 80 내지 90일, 묘목 내놓고는 가장 긴 육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도 토종에 끌려 모종값 이상 전기료 들어가며 육묘하여 재배했는데 제가 작한 결과를 물어보았습니다. 작년에는 탄저병 때문에 기대 수량의 30% 정도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어 주로 자담 오일로 방제를 했고 거기에다 작년에는 유리 없는 여름 장마, 가을 장마가 있었던 해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걸 감안하면 그분은 생각 외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 농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종은 개량종에 비해 병충해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양고추 연구소에서 씨앗을 나눔할 때도 이 점을 충분히 알리고 보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토종이 병에 약하다는 말은 비단 고추에 한정하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구기자도 다래도 머루도 오미자도 그 외의 다른 약초나 채소도 대부분 개량종보다는 약합니다. 품종을 개량한 것과 비교하여 병충해에 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두 품종을 교잡하여 나온 여러 품종 중에 선별 기준이 바로 수량성, 내병성, 내한성이나 내서성, 그리고 작물이 갖고 있는 고유 성분 함량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하여 선정합니다. 그러니 수량면에서 개량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내병성이나 흔히들 약성 등에서도 토종이 더 강한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지인분도 이걸 알고는 열심히 대처하였지만 결과는 탄저병이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농약은 안 써도 친환경 방제를 열심히 해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내병성이 강한 칼탄 계통의 모종을 사서 심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칼탄이란 칼라병이라 하는 바이러스병과 탄저병의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말합니다. 토종에 대한 흥미보다 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고추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습격으로 바이러스병과 여름 장마로 탄저병 때문에 애를 먹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종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학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릴 때 보아왔던 이런 품종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니 토종 나눔 카페도 많이 있고 회원들 간에 나눔을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텃밭 농사 처음 지을 때 토종 구기자 구하여 심었습니다. 구기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혈관을 젊게 하는 장수식품이니 텃밭에 안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기자 약성이라면 당연히 토종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저함도 없이 모종을 구하여 심었습니다. 구기자도 고추처럼 탄저병 잘 앓는 작물입니다. 여름 내내 가을까지 탄저병으로 수확할 게 없었습니다. 탄저병 다 물러가는 11월에 접어들어서야 몇 개 수확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신품종을 구해다 심었습니다. 구기자에 대해서 공부하여 내병성, 즉 탄저병이 비교적 강한 품종으로 바꾸고 또 알고 보니 베타인, 베타카로틴 등 약성분도
계량종이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구기자 수확량이나 내병성 등 여러 조건 중 약성 함유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른 것 다 좋아도 약성분이 부족하면 계량하여 재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 채소나 과수 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토종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청도 반시하면 씨 없는 감으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청도에는 그 감 보존하려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 납작한 반시라 토종감 중에는 비교적 당도도 높고 무엇보다 씨가 없으니 곶감으로도 또 홍시로도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해가 갈수록 갑주백목이라 하는 대봉감 등 계량종에 밀리고 있습니다. 크기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지만 무엇보다 당도가 월등합니다. 떫은감 중에서는 이 대봉감이 자꾸 토종감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상주둥시, 영동감 등 다른 지역의 토종감도 고전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니 마치 토종은 쓸모없고 계량종만 최고인 것 같으나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장점만 또는 단점만 가진 것은 없습니다. 토종은 오히려 향수를 갖게 하는 것 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토종의 장점은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토종은 씨앗을 뿌리면 그 어미 성질을 그대로 빼닮은 이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계량종은 곡식이든 채소이든 과수이든 똑같은 놈이 안 나옵니다. 꼭 부모보다 나은 놈이 나오긴 하겠지만 대부분 부모만 못한 놈이 나옵니다. 계량종이어서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종이야 길게는 몇천 년, 짧게는 몇백 년이나 몇십 년입니다. 계량종도 몇 대를 내려가면 유전자가 안정되긴 합니다. 적어도 6대 정도로 내려가야 그런 대로 안정된다고 합니다. 두 품종을 교잡하여 새 품종을 만들 때도 부모 품종이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 즉 육종을 하는 사람은 국내나 국외 길을 쓰고 토종을 찾습니다. 만일 계량종끼리 교잡을 시키려면 몇 세대 길러 안정을 시킨 후에라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안정은 번식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감이야 토종감이든 계량종이든 모두 대목에 접을 붙이지만 오미자나 구기자 같은 것은 토종은 씨앗을 뿌려야 번식이 가능하지만 제가 구한 계량구기자는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나온 놈은 앞 얘기처럼 뒤죽박죽입니다. 무성번식, 즉 삽목번식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성번식은 그 유전자 그대로 가져가겠죠. 구기자야 삽목번식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여러가지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치나 어수리 같은 것은 지대가 낮아서 잘 되지 않습니다. 제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인지 식량과학원인가 거기에서 계량곰치를 개량하였습니다. 이놈은 지대가 낮은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 가능하고 양재도 잘 자랍니다. 문제는 번식이 뿌리로 밖에 번식이 안됩니다. 물론 삽목도 되지만 이걸 삽목으로 번식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씨앗을 채취하여 뿌리면 셀 수도 없이 모종이 나오지만 분근을 떼서 번식을 하니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도 어떤 잡놈이 나오든 한번 종자를 받아 번식을 해보려고 해도 씨앗이 제대로 여물지를 않습니다. 채소 중에도 앞에 얘기한 고추 일부, 토종오이, 개구리 참외 등 토종이 몇 가지만 남아있고 대부분 계량종입니다. 이 계량종 앞 얘기처럼 수량도 내병성도 다 좋지만 문제는 씨앗을 매년 새로 구입해서 파종해야 합니다. 종잣값이 아까워 채종을 해서 파종을 해보면 앞 얘기처럼 부모만 못한 놈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유전자가 안정이 안 되어서 자식 열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식 열세 현상이란 자식이 대를 이어갈수록 열성 유전자가 출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원래 수박 씨앗 종묘사에서 사서 파종하여 수박을 따먹고 그 씨앗을 내내 심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박은 원래 수박보다 더 작아지고 또 다음 해도 반복하면 갈수록 작은 수박이 나옵니다. 이런 자식이 열세 현상은 계량종 대부분이 갖고 있고 작물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이 열세 현상이 가장 강한 것이 텃밭 작물 중에는 옥수수입니다. 텃밭 농사 지으신 분 중 예전 우리 부모님이 하듯이
원래 잘 여문 것 하나 매달아 두었다가 다음에 뿌려보면 한 잔에 되던 옥수수 자루가 해가 갈수록 짧아지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농사 공부하기 전에는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토종은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어 실생 번식을 해도 부모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종자 구하기도 쉽고 번식도 쉽습니다. 또한 품종 개량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물론 우리 것이라는 정서적인 문제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단점은 수량면이나 내병성, 당도나 약성 등 품질, 어떤 경우에는 내한성이나 내서성 부분에서는 개량종에 비해 떨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럴 것은 아니죠. 개량 품종은 생산량이나 내병성,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으니 당연히 더 좋아졌지만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 자식 열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피하려면 무성 번식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무엇보다 해마다 종자를 구입해야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다 어떤 작물의 씨앗은 가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 중에서는 종묘 회사에서 해마다 모종사 쓰라고 씨앗에다 어떤 모종을 처리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처음은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만 글로벌 종자 회사에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도 아직 우리나라 종묘 회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량 종자 특성 때문입니다.